람지님, 라떼아트 할 때 자세도 중요한가요? 라떼아트 자세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라떼아트 자세나 뭐 피처 파지법 이런 거를 교육을 잘 안 하기는 해요.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저도 그런 댓글 좀 보긴 했거든요. 오늘 한번 라떼아트 자세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떼아트 자세 그리고 피처 잡는 파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기 전에 꼭 하나 아셔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우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커피 교육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일단 이 피처 파지법, 피처 잡는 법과 라떼아트 자세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잘못된 자세랑 잘못된 피처 잡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마다 체형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의 정답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자세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조금 불편하면 내 몸에 맞는 자세로 살짝씩 변형해가지고 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기 전 주의사항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자세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발 자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은 다른 운동이랑 좀 비슷해요. 보통 운동 같은 거 할 때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어깨 너비 정도로 발은 편하게 벌려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요 정도. 그냥 물론 이렇게 라떼아트를 하겠다? 물론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지만 불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딱 모아서 하면 자세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요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스쿼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깨 넓이 정도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자세로 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발에서부터가 조금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는 그냥 제 방법입니다. 특히 이 방법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잘 맞는 걸로 하세요. 자, 일단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저는 라떼아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도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왼발을 살짝 앞으로 뻗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해요. 살짝 항상 제가 편한 자세를 잡으면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세가 훨씬 더 편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은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정면으로 자세를 취하면 이런 자세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살짝 몸을 왼쪽으로 비틉니다. 이렇게. 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발을 한번 다시 찍어주시면 발 방향도 약간 왼쪽으로 가 있겠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몸 전체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보고 하면 좀 불편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 라떼아트 할 때 정확히 정면을 보지 않고 살짝 사선으로 라떼아트를 진행을 해요. 근데 정면 진짜 완전한 정자세가 편하다. 딱 발도 맞추고 딱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 자세로 하셔도 되는데 제 경험상 이 자세의 단점은 뭐냐면 균형감 같은 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림에. 대칭 같은 거 좋을 수 있고. 근데 이 부을 때 왼쪽 옆구리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실제 부어줄 때. 그게 조금 어색한 자세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자세로 하게 되면은 유량 붓기가 저는 조금 더 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왼쪽 나오고 살짝 틀어서. 자, 이런 식으로 붓게 되면은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자연스럽게 사선 쪽으로 기울여줘도 우유를 붓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좀 달라요.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허리 옆구리 운동하는 느낌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쪽이 뭔가 불편해요, 엄청. 근데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쪽으로 좀 전진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부을 때 잘못 부으면 대칭이나 이 컵에서의 그림의 밸런스가 조금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컵 잡는 방법이랑 이 피처 팔꿈치의 각도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실제로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모든 대회에서도 이 자세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자세로 조금 변형을 하거나 나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아까 말했던 정자세로 하는 방법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분들은 아마 오른발을 내미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제가 실제 수업 때도 제일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자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도 대회에서 뭐 할 때 했고 맞췄고 이렇게 저는 안 해요. 저 대회에서 할 때 물론 숙달된 것도 있어서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있지만 이 자세에 너무 강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이 양쪽 팔꿈치에 계란 하나 정도 들어간 정도로 벌려주고 그 다음에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그 다음 어떻게 하고 물론 이게 좋을 수 있죠. 이게 좋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선수를 할 거다 그러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카페에서 빠르게 라떼아트를 해야 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회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몸에 너무 무리가 가는 자세가 아니라면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고 이 자세에다
강박을 너무 가지면 라떼아트가 좀 너무 힘들어지고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시되 실제 라떼아트 할 때는 자세를 조금 잊으시고 좀 더 편하게 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몸에 맞는 좀 편한 자세를 찾는 거, 그게 중요하다. 요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람지님, 이 자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세가 혹시 있나요? 있죠. 저희가 지금 뒤에 영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자세, 좀 권장을 이거는 웬만하면 안 드린다, 이런 자세를 설명드릴 건데, 앞서 했던 발 자세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발을 너무 모으거나 너무 넓게 하는 거,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제가 실제로 많이 보진 못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발 자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건 이 컵과 피처를 잡는 이 높이입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높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래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배꼽 정도에서. 두 번째는 이런 명치 정도 높이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얼굴까지 치켜 올려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명치 높이에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초보자분들한테는 이 아래에서 하는 방법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실제 라떼아트를 배우러 오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아래에서 하는 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림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두 번째가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우유 붓기가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 우유를 부으려면은 이렇게 기울여서 부을 수도 있지만 어깨를 많이 쓰시거든요, 다들 초보자분들은. 근데 이 위에서 부을 때는 어느 정도 어깨를 올려도 좀 편안해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몸을 좀 덜 쓰더라도. 근데 아래는 몸을 아예 안 쓰면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뭔가 딱 봐도 뭔가 자세가 웃기죠? 이런 자세가 나오게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라떼아트 배우러 오셨을 때. 그럼 제가 그때 이렇게 올려드리죠.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잘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서 하지 마세요. 특별한 이유 있으신 거 아니면 아래에서 하지 마시고 명치 정도로 올리시고. 그리고 저도 가끔은 진짜 여기서 할 때 있거든요. 완전 많이 올려서. 근데 이런 거는 엄청 고급 패턴, 그러니까 드로잉이라고 하는 정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저도 여기서 보면서 이 피처랑 눈높이를 맞춰서 막 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로제타, 튤립 이런 패턴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이것도 붓기가 어려워요. 이 자세가 애초에 어깨가 위로 올라와 있는 자세잖아요. 여기서 부으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나는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붓는 게 이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 명치 정도, 개인적으로 명치 정도 높이에서 여기서 조금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나한테 적합한 자세가 어딘지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컵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컵 잡는 방법이 라떼아트 할 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고, 혹시나 라떼아트를 고급 과정까지 하실 분들한테는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컵 잡는 방법은 이런 라떼컵, 그 다음 머그컵, 테이크아웃 컵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라떼 컵을 일단 설명드릴 건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컵의 아랫면을 잡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감싸듯이. 그리고 두 번째, 컵의 옆면을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컵 잡을 때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손님들의 입이 닿는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막 영상 같은 거 가끔씩 봐도 이렇게 잡고 만드시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손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다는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입이 닿는 부분에 계속해서 손이 닿는 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위생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던 입 닿는 부분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라떼아트로 적으로 봤을 때 오른손잡이 기준, 컵을 왼손에 잡으니까 이 컵의 손잡이를 몸쪽을 향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오른손잡이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림이 정방향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거나 컵을 이렇게 잡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잡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애매한 건데, 손잡이를 잡는 방법은 잘못된 자세는 아니긴 해요. 하지만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따가 머그컵은 손잡이 잡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런 라떼컵은 손잡이보다 아랫면이나 옆면을 잡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라떼아트 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랑 옆면 중에는 뭐를 추천을 하냐? 일단 초보자분들은 아랫면 잡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왜냐? 아래를 잡으면 뭔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왜? 바닥면 전체로 컵을 잡게 되니까. 근데 단점은 이 손목이 조금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컵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긴 하지만 손목의 돌아감이 약간 저는 불편하다.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고, 옆면을 잡는 거는 약간 불안할 수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심화 패턴으로 넘어갔을 때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심화 패턴, 드로잉 같은 패턴을 하게 되면 컵을 이렇게 막 돌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랫면은 이게 돌리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뭔가 꺾이거든요. 근데 옆면을 잡는 건 돌리기가 엄청 편해지죠. 조금 더 손가락을 잘 쓴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손목이랑.
그게 옆면을 잡는 거의 장점입니다. 저는 사실 손가락으로 옆면과 아래면을 동시에 잡고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잡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 손잡이 이쪽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검지, 중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대쪽에 배치를 해줘요. 혹시나 따라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따라하세요.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그컵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래나 옆을 잡는 것보다 이 손잡이가 크잖아요. 여기를 잡는 게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또 컵이 길다란 특징이 있고, 그래서 머그컵은 저는 손잡이를 잡고 진행을 하는데, 나는 아래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은 아래 잡고 하셔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뭔가 불편한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컵 길이감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머그컵은 손잡이를 잡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테이크아웃 컵도 아랫면보다는 옆면을 잡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건 손잡이가 따로 없으니 이렇게 옆을 잡으시는 거에 좋고, 아래를 잡으면 아까 말한 길이감 때문에 뭔가 많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옆면을 잡는 걸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손님의 입이 닿는 부분은 당연히 안 잡겠죠. 보통 이렇게 잡으시니까. 테이크아웃 컵은 주의하실 게 막 긴장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눌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은 컵이 변형되고 이 우유가 이렇게 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고정만 된 상태로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충분히 해서 테이크아웃 컵을 그냥 이렇게 엄지검지 손가락 정도로만 잡을 수 있는 힘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절대로 꽉 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가 변형이 많이 돼요. 테이크아웃 컵은 가볍게 옆면을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피처 파지법, 피처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실제 피처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파지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의 파지법만을 사용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혹시나 다른 방법을 보신 분들은 그 방법대로도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아예 파지가 없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보시고 내 손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 파지법의 핵심을 알려드리면, 피처 손잡이의 이 면을 이 손바닥에다가 밀착시키는 거예요. 이 파지법이 진짜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밀착을 시킬 때 이렇게 가운데다가 밀착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입니다. 이 손잡이 약간 위쪽에 밀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최종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핸들링 할 때도 이렇게 고정이 잘 되고 정말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바닥 밀착을 잘 시켜보시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좀 떼볼게요. 엄지랑 검지 이렇게 손가락 하트 아시죠? 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심어 볼게요. 이렇게 손가락 하트. 엄지랑 검지가 보이죠? 손가락 하트. 이 세 손가락이 남죠? 이 세 손가락을, 자, 보세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손이 작으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다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손가락을. 저도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안 배웠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옆 피처 아래면에 이렇게 걸쳐줍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그 아래로 받쳐줘요. 전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근데 이거 뭐냐면 이거 엄청 아파요. 여기 저 여기 다 굳은 살이거든요. 이거 이쪽에.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굳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좋아요. 다. 또는 손이 크신 분들은 새끼손가락은 밖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도 어디가 좀 눌리거든요. 손가락이 살짝 아플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아, 이게 난 안정적인가? 편한가? 아, 불편해. 아, 나도 남재진처럼 네 번째까지 빼볼까? 아, 이거 아픈데? 새끼손가락만 걸쳐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렇게 들뜨면 안 돼요. 이 파지법의 핵심은. 이 파지법의 핵심은 여기가 딱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이. 그리고 이 손에 여기 볼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 옛날에 붙이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게 대회가 아닌 이상 뜨거우면 이렇게 못합니다. 엄청 뜨거워서. 근데 대회할 때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안정감 있게 하려고 어떻게든. 근데 저도 요새는 떼고 합니다. 근데 크게 붙이진 않고. 자, 요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파지법이 가장 정말 자세가 다양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파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주먹쥐듯이. 이렇게 해도 잘하세요. 잘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엄지검지를 앞에다가 딱 배치해가지고, 저 이 파지를 잘 몰라가지고 약간 들뜨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제 생각엔 초보자한테는 좀 유리한 파지긴 해요. 왜냐? 안정감이 좋아요. 연습을 많이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이 파지도 먼저 미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라떼아트 하려고 하는데 막 파지하느라 시간이 막 다 지난다. 막 우유 이미 다 있는데. 그러면은 이 스팀밀크가 분리되거나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손에 한 번에 착 감길 수 있게 평소에 이거 많이 해두세요. 평소에. 착 감기게. 나한테 착 감기는 파지로 해가지고 라떼아트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손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라떼아트를 붓는 자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슨 말이냐? 저희가 지금까지 뭐 발 자세, 뭐 컵 높이, 피처까지 배웠잖아요. 그럼 부을 때 그 과정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떼아트를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 영상을 많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을 쓰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명치 높이에서도 어깨만 쓰면 이렇게 부어야 되거든요. 웃기잖아요. 좀 이상하고. 그래서 몸을 써서 자연스럽게 붓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살짝 옆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몸 기울이는 거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왜 기울이죠? 많이 부으려고 기울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것만 계속해요. 몸 기울이는 것만. 그래서 몸만 기울이는데 우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저 몸 기울이라고 배워가지고 이거를 너무 의식하고 라떼아트를 하게 되어라고 누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기울이는 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강하게 부어보실래요? 하니까 잘 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 기울이는 거를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자세 중요합니다. 자세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프로의 반열까지 간다면 자세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난 대회에 나가고 이 라떼아트를 10년, 20년, 30년 막 길게 할 거다, 이게 아니시고 매장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줄 거고 매장에서 실전으로 활용하는 걸 하신다면 몸에 엄청나게 무리가 가는 자세가 아니라면은 잘 나오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세를 의식하느라 실질적인 그림이 안 나오면은 자세를 왜 배운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는 잘 나오기 위해서 보조 도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옆구리를 조금씩 기울이면서 부어야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잘 부어야지를, 많이 부어야지를 생각하시면서 왜 안 되지? 몸을 좀 써볼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자세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저는 요거를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제 의견에 반대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세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세 중요하지만 너무 의식하지 마셔라.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남진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라떼아트 잘하는 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팁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어려울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운동 같은 걸 배워도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골프를 배운다 치면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 스윙 연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필드에 나가가지고 할 때는 그걸 너무나 의식하면은 초보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습을 통해서 체화를 시켜서 실제 실전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래야 그 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을 거예요. 자, 이 라떼아트도 똑같습니다. 라떼아트 할 때도 자세 연습을 할 때는 좀 연습을 하세요. 어느 정도. 제가 알려드린 것도 하시고 뭐 다른 거 본 것도 하시고 여러분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는데 진짜 실전할 때는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한 순간 라떼아트가 안 나와요. 발을 이미 해고 여기서 5초 낭비했죠. 피처 파지하느라 5초 낭비했죠. 그리고 안정화하기 전에 이따가 옆구리 이렇게 하면서 부어야지 이런 거 하느라 뭐 또 시간 낭비하고 그러면 거품이 이미 다 뭉쳐져 있거든요. 순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체화를 시키고 실제 할 때는 조금만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긴장되는 거 다 알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시면 자연스러운 동작이, 내 체화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면서 그림이 훨씬 더 멋있고 예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되면은 아직 체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내 몸 동작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동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티밍 끝나고 라떼아트 들어가는 것까지 최대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시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라떼아트 플로우를 만들어 보셔라. 동작 플로우를 만들게 되면은 그림이 정말 물 흐르듯이 확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올린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거 보실 때 와, 저 사람은 그림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많이 해서 그런 거지만 동작을 보면은 엄청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요. 뭐 이상한 동작을, 불필요한 동작을 안 합니다. 이거를 너무 오래 막 깬다거나 막 이걸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거나 막 안정화하고 막 자세 다시 잡는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동작을 싹 다 제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라떼아트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동작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보다 불필요한 거를 일단 빼보세요. 그러면 라떼아트가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분명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라떼아트 하는 자세와 피처 파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자세나 파지법이 있다면 댓글로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